피가 스물스물 나고 처음에 물려드린 꺼즈가 피로 젖은 것 같으면 저희가 또 챙겨드리는 꺼즈가 있거든요. 그걸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피딱지 안에는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이 있어요. 임플란트하고 뼈도 잘 붙게 해주고 뼈도 잘 생기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물로 자꾸 그 부분을 씻어내서 좋을 거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우석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많이 아프진 않을까? 내가 지금 주의사항을 잘 못 지켜가지고 잘못되는 건 아닐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수술하고 회복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회복이라는 게 좀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좀 다양해서 출혈, 통증, 붓기, 약간의 불편감, 이제 크게 4가지 정도인데 출혈은 하루 이틀 정도면 보통은 좋아져요. 꺼즈 물고 다음 날 정도 되면은 조금씩은 나오지만 크게 눈에 띄게 나오는 정도는 아닌 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통증은 그때그때 다른데 임플란트 자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통증은 역시 하루 이틀, 붓기는 좀 더 오래 갑니다. 한 3, 4일 정도는 가고요. 그리고 또 불편한 거는 실 뺄 때, 실을 보통은 저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빼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뒤에 실 빼고 나면 불편한 거는 많이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임플란트 식립 수술에 관련된 회복이고, 염증도 있었다, 또 옆에 있는 이도 뺐다, 사랑니도 뺐다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가장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직후의 상태를 가장 잘 유지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둬야 됩니다. 이제 이미 임플란트를 제가 심었거나 이제 일반 치과에서 심었다는 얘기는 염증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깨끗하게 제거를 한 상태인 거예요. 또 임플란트도 잘 심었고 뼈 이식을 한 경우라면 그 또한 깨끗하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손도 정확하게 물려서 아마 치과를 딱 나오시게 됐을 겁니다. 한마디로 수술은 잘 됐기 때문에 가만히 두셔야 돼요.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또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장님,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이제 부위를 막론하고 위든 아래든 앞니든 어금니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얼음찜질이에요. 당연히 이제 입 안에다가 얼음을 물고 계신 게 아니고요. 바깥에다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은 얼음팩을 받으셨을 거니까 치과에서 해당 근처에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커피 캔이든 혹은 이런 물로 얼려가지고요. 임플란트 심었으면 얼추 그쪽 광대뼈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임플란트 심었으면 아래턱의 바깥쪽과 목 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또 앞니 쪽에 심으셨으면 앞니에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걸 얼음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 딱 3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10분을 하고 5분을 쉬는 게 좋아요. 정말 성실한 환자분들은 동상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빨갛게 돼서 동상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분하고 5분은 쉬어주세요. 둘째로 생각보다는 오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붓기가 그때까지는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 그보다는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까지만 하는 거예요.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면 멍이 더 심해지거나 입 벌리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 수술 후에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꺼즈를 잘 물어야죠.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모든 분들은 솜을 직접 딱 물려드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꺼즈는 3시간 동안에는 제가 물려드린 그대로 꽉 물고 계셔야 되는데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로 꺼즈의 위치를 이제 고쳐 물지 마세요. 이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여긴 것 같은데 여긴 것 같은데 이렇게 고쳐 물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정확히 그 위치에 물려드린 그 꺼즈를 옮긴다는 게 더 좋은 위치로 옮겨지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그대로 물고 계셔야 됩니다. 둘째로 바꿔서 새 꺼즈로 교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가 스물스물 나고 처음에 물려드린 꺼즈가 피로 젖은 것 같으면 저희가 또 챙겨드리는 꺼즈가 있거든요. 그걸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특히나 앞니에 수술을 하신 경우 혹은 약간 보이는 이제 작은 어금니나 송곳니 쪽에 수술하신 경우에는 입을 이렇게 딱 제껴보면 바로 꺼즈가 피에 젖어서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교체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실 수 있는데 꺼즈가 피를 흡수해서 지혈이 되는 게 아니고 꺼즈가 해당 부위를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압박 지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날까지 계속 꺼즈를 물지 마세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나거나 혹은 걱정이 되거나 혹은 예전에 이제 다른 수술을 하고 나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뭐 특정 이벤트가 있었던 분들은 걱정되니까요. 계속 물고 다음날 소독받으러 오실 때까지도 물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이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낫기 위한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해당 부위가 영양 공급이 이렇게 잘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영양 공급은 당연히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돼야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압박을 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영양 공급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 날까지 하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딱 그날까지만 3시간만 모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식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수술하시기 전에 식사를 잘 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한 3시간 정도 꺼즈를 물고 있을 때까지는 크게 이제 허기는 못 느끼시는 상태고, 그 이후에 꺼즈를 빼고 수술 후 3시간 이후에는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첫날 혹은 둘째 날까지는 유동식을 드시는 게 좋죠. 죽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식사를 하셔도 되는데 너무 짜거나 맵거나 뜨거운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 안에는 음식물이 있고 수술 부위로 일부 흘러 들어가지만 수술 부위 근처로는 양치, 칫솔질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죽은 어떤 죽을 먹어야 될까요? 보통 이제 몸이 안 좋고 요양하실 때는 전복죽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치과적으로는 전복죽이 썩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전복죽들은 보통 전복이 진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는 좀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전복죽보다는 저는 그냥 호박죽이라든지 그냥 아주 무르게 돼 있는 죽을 식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몸이 안 좋고 이제 회복돼야 되니까 뜨겁게 딱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식혀서 드시는 게 한 2-3시간 정도 뒀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 음식물 먹고 피도 나고 막 음식물이 끼어 있는 것 같아서 헹구고 싶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가글 같은 거 해도 될까요? 이게 선생님들마다 또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 의견은 가글 하지 마세요입니다. 물로도 하지 마시고 헥사메딘, 뭐 리스테린, 가글인 이런 것들 다 별로 좋은 영향은 제 경험상 없습니다. 이 임플란트를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염증은 이미 제거가 됐다는, 깨끗한 부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수술을 했으니 자연스럽게 있는 혈병이 있어요. 피딱지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그 피딱지 안에는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이 있어요. 수술 부위도 잘 낫게 하고 임플란트하고 뼈도 잘 붙게 해주고 뼈도 잘 생기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물로 자꾸 그 부분을 씻어내서 좋을 거는 없어요. 이제 다른 가글 용액들도 사용했을 때의 이익보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득이 이런 임플란트 수술 직후에는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글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수술 직후엔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글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고 어떤 가글을 해야 할까요? 혈병이 떨어지는 시기가 중요해요. 혈병이 유지가 되는 거는 보통 한 3일 정도까지거든요. 이제 제 추천은 딱 일주일 정도 뒤에, 보통 이제 치과마다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일주일 뒤에 실을 빼는데 실 빼고 나서는 일반 치아를 관리하듯이 관리하면 됩니다. 리스테린이라든지 가글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강한 분들도 관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일주일 이후부터는 그런 가글 용액들을 일반 칫솔질과 함께 입솔질과 함께 해도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아플까봐 걱정되는데 약을 더 먹으면 안 될까요? 의외로 임플란트 수술만 딱 깔끔하게 하신 분들은 통증이 별로 없다고 하세요. 일반적인 사랑니 발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통증이 현저하게 적어요. 근데 수술 당일은 당연히 아무래도 한 날이니까 통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추가적인 진통제를 더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언제 더 드시냐 하면 자기 전이에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방해드린 약을 하루에 3번, 식후 30분 정도에 드시는 것이 좋고 자려고 하시기 한 30분 정도 전에 추가 진통제를 드시는 것이 좋은데 처방된 약과 다른 성분의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헷갈리시니까 제 치과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는 보통 타이레놀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성분의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약국에서 파는 것 중에서 탁센이라는 진통제를 이걸 하나를 드시는 게 좋고요. 혹은 이게 없으면 에드빌이라든지 혹은 아스피린이라든지 혹은 뭐 집에 정 없을 경우에는 브루펜 시럽이라든지 맥시프펜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보통 엔세이드 성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타이레놀 성분과는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수술 후 처방된 약을 먹었는데 설사를 했는데 이거 그래도 계속 먹어야 할까요? 임플란트 수술 후에 드시게 되는 약들이, 이게 치과에서 처방을 하는 약들이 항생제, 진통제, 위보호제 보통 이렇게 3개를 세트로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치과마다 큰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위장관 문제를, 그런 설사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건 대부분 항생제예요.
근데 치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가 아주 일반적으로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그동안 많이 드셔보신 약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식이나 혹은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리해서 계속 드실 필요는 없고요. 항생제를 제외하고 드시고 다음날 소독하러 치과에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항생제 성분으로 바꿔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멍이 들었는데 이건 주의사항을 잘 못 지켜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멍이 드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제 멍이라는 게 언제 생기나요? 보통 어딘가 이제 꽉 찧었을 때 피부의 아래쪽에서 이제 피가 고이는 거잖아요. 피하 출혈이죠. 치과적인 수술 후에 멍이 드는 거는 피부에 가까운 쪽, 그러니까 피부가 얇은 쪽에 잘 생겨요. 근데 앞니 쪽이 아무래도 여기가 피부가 얇으니까 멍이 잘 들고요. 혹은 수술 범위가 좀 크거나 피 자체가 잘 안 먹는 약을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스피린 혹은 클로피도그렐, 와파린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경우에도 아무래도 멍이 좀 잘 생기고요. 혈액 응고에 관련된 혈액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멍이 잘 듭니다. 이를테면 혈소판 수치가 좀 낮거나 이런 분들요. 주의사항을 잘 못 지켜서 멍이 드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48시간이 지나가면 냉찜질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멍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딱 그 시기까지만, 48시간까지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수술하고 다음 날인데 멍이 안 들었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멍은 다음날 이제 소독받으러, 수술 후에 소독받으러 오셨을 때 멍이 없으니까 안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한 하루 이틀 지난 후에 멍이 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불편감들 중에서 제일 오래 갑니다. 그냥 크게 막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아닌데 보이는 게 불편한 거죠. 그 멍이 보통 길게는 2주까지도 갑니다. 원장님, 그리고 주의사항 중에 코를 풀지 말라고 그랬는데 코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상악의 위턱의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는 뼈가 부족하면은 상악동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뼈를 이식하는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악동이 코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코를 풀면 상악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코를 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나서 간혹 코에 압력을 주면 이쪽 상악동 부위에 이식해 놓은 쪽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코를 풀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 일주일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임플란트를 심고 임시 치아를 끼웠는데 이 경우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시 치아를 바로 끼운 경우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의사항이 좀 더 많아요. 이제 첫째로는 초반에 하루 이틀로 보면 출혈에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어금니나 일반적인 부위에 심게 되면 그 자리에 보통 꺼즈를 딱 물려드리고 3시간 무세요 하고 압박지혈을 하잖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지혈이 쉽죠. 근데 임플란트의 바로 위에다가 임시치아 모양이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 꺼즈를 물 수가 없어요. 압박지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치아의 주변부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임시치아가 있고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으면 스물스물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닦아내거나 빨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은 피가 계속 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종 보철이 완성되는 몇 개월로 보면 힘을 안 받도록 주의해야 돼요. 임시치아가 바로 임플란트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부착이 돼 있으면 임시치아에 힘을 주면 아래쪽 임플란트에도 힘이 가게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뼈가 결합되는 과정이 방해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해당 임시치아는 힘이 안 가도록 자극이 안 되도록 혀로도 이렇게 미시는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임플란트를 심고 몇 주 지난 상황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크게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초반에 한 1개월까지는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게 좋고요. 깨끗하게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임플란트의 최종 인상을 체득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본 뜬다고 하잖아요. 한 3, 4개월째쯤 됐을 때 마지막 한 1, 2주 정도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좋아요. 양치도 그쪽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가글도 좀 하시고요. 그래야지 본이 예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인상 체득이 깨끗하게 되고 보철이 깔끔하게 제작이 됩니다. 한 1개월까지, 그러니까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1개월까지만 식사를 그쪽으로 하는 걸 좀 피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해당 쪽으로는 식사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심고 나서 걱정이 되는 환자분들 혹은 또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임플란트 수술은 아주 특별한 수술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정말 많이들 하는 수술이고 아주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술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주의사항들 잘 지키시면 곧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도 더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